예, 안녕하세요. 우리 단 창립 10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산 선생의 그 통합 리더십과 대공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 분열 상황 또는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도산 선생을 그리워하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산의 그 통합 리더십 그리고 대공정신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조직의 그 리더라 할지라도 통일과 단합, 또 같이 모이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진정성이겠죠. 정말 공동체 전체의 그 발전을 위해서 통일 단합하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그 패권적 지위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모이자, 단합하자 이런 건지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심 없이 품 넓은 그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셨던 도산 선생의 그 통합 리더십과 대공 정신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도산 선생의 그 리더십은 뭐 여러 면으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섬김의 리더십, 또 솔선수범하던 그런 리더십, 또 미래 비전과 조직원들에게 어떤 각성과 영감을 부여하던 그 변혁의 리더십, 이런 면에서도 아주 모범적이지만 오늘 특히 그분의 그 대공정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도산 선생의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된 사례가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듯이 3.1운동 후에 상해에서 그리고 연해주에서 또 서울에서 3개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그대로 병립해서는 뭐 정부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통합이 아주 시급하고도 중체라대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역할을 맡아서 성공시킨 분이 바로 도산 선생님이셨죠. 뭐 생각해보면 이미 어쨌든 간에 3개가 만들어진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난한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공익적인 입장, 그 다음에 아주 사심 없는 그런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해내신 분이 도산 선생님이셨어요. 그 결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고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하고 자신을 저 밑에 노동국 총판으로 하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빛나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통합이 되고 보니까 임시정부는 저 만주의 독립군, 연해주의 독립군, 국내 민중들 다 큰 기대를 갖게 되고 거기에 복종하겠다, 지시에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총사령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통합 바로 그 시점부터 급전직하가 됐습니다. 임시정부는 정말 무력한 상태로 떨어져서 결국은 아주 그 상징적인 존재로 전락했지요.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그 백범 일지에 보면 임시정부 간판만 지고 동가숙 서가식 했다. 하루는 여기서 자고 그 다음 날은 다른 동포집에서 자고 이렇게 떠돌이 유랑하는 처지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도자와 공공의식이라는 문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도산 선생이 공공의식에 투철한 그런 아주 지도자라면 아쉽게도 임시정부의 중심인물로 추대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대조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승만 박사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분이었어요. 대부분의 그 임시정부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온 데 비해서 이승만 박사는 학위 취득에 열중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주 희귀하게 미국의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게 이승만 개인에게는 굉장한 자산이 됐지요. 그런데 게다가 그냥 철학 박사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자, 이승만 박사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인데 그 이승만 박사가 공부하는 동안에 정치외교학과에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윌슨이 1차 대전 무렵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전후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자 이승만 박사 이렇게 되니까 각지의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인물됨이라든가 독립운동상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엄청난 기대를 갖고 이승만 박사를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이 엄청난 스타 탄생 앞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저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어떤 신뢰가 싹 트는 거죠. 그 정직과 신뢰의 바탕 위에 또 하나 공공의식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에서 이 공공의식이라는 면에서 이승만 박사는 많은 아쉬움을 안고 있어요.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는 사실은 임시정부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당신은 미국에 있으면서 두 가지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하나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라는 그 타이틀, 이것이 중요했고, 또 하나는 아주 예민하게 관심을 가진 것이 독립자금이었습니다.
미국 교민들이 모아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던 독립자금을 이승만 대통령은 워싱턴에 앉아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 독립자금을 자기가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시정부에서 탄핵돼서 쫓겨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에게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아주 약화시켜버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최대의 실수가 이 지도자를 잘못 뽑은 그런 점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돌아볼 때 저는 정말 어쩌면 유일하고도 최대의 실책을 범한 것이 당신이 적극 엄호해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를 통합 임정의 대통령으로 추대에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도자에게 공공의식은 매우 중요한 그 기본 조건인데 비전도 필요하고 추진력도 필요하고 소통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공공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안창호 선생께서도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공정신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공공의식을 극대화시킨 말이 대공정신일 텐데요. 물론 대공이란 말은 도산 선생이 만든 말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어떤 신문사의 이름도 대공보였고 손문도 대공을 굉장히 강조했던 지도자였어요. 근데 도산 선생이 말한 대공정신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독특한 독립사상으로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대공정신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애국, 애족의 그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 단합하는 자세입니다. 애국, 애족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한국이 독립하려면 2천만 민족이 애국, 애족의 그런 가치관을 갖지 않고서는 독립운동이 전개될 밑바탕이 없는 거죠. 근데 현실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일본이 동화주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친일파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3.1운동 후에 유입된 공산주의가 민족이라는 것은 낡은 개념이다. 계급이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만국의 노동자들이 손을 잡고 세계 공산주의 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급과 국제주의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수용한 많은 청년들은 민족이라는 것을 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신 계급과 국제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아주 위기를 맞고 있었죠. 이런 조건에서 도산 선생은 애국, 애족의 가치관을 극력 강조해서 대공정신의 그 기본으로 삼았고 또 하나 독립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운동가들이 통일 단합해야 된다. 무슨 독립의 그 사상적인 차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무정부주의냐 이런 거 벗어나서 단합해야 되고
독립의 방법, 무장투쟁이냐, 무슨 대중시위냐, 의열투쟁이냐, 실력 양성이냐, 이런 차이를 벗어나서 민족 독립전선에서 힘을 모아야 되고, 종교가 다르네, 출신 지역이 다르네, 이런 분열적인 요소들을 뛰어넘어서 민족 독립운동에 서로 합쳐져야겠다. 이런 통일 단합의 태도를 독립운동에 절실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 독립사상으로 대공정신을 새롭게 개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공복무의 정신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 헌신하자라든가 대공정신으로 단합하자, 이런 그 가르침이 우리 흥사단의 약법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습니다. 독립사상을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독립 후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을 도산 선생은 4가지 평등 원칙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교육평등. 이 4가지 평등의 원칙으로 우리 앞으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자, 복스러운 나라를 만들자. 이것을 도산 선생은 대공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공정신의 좁은 뜻의 그 사평등 사상, 대공주의를 도산 선생은 일생 동안의 독립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사상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최종적으로는 대공주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공주의. 그래서 결국은 대공주의에는 3가지 요소가 합쳐지게 됐습니다. 맨 밑에는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2번째는 통일 단합하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앞으로 독립국가를 이런 나라를 만들자라는 미래 비전, 이것을 합쳐서 대공주의라는 한국의 독립사상으로 만들었고, 도산 선생은 이 대공주의를 단지 한국의 독립사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세계 평화, 그 다음에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미래 사회상으로 대공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무슨 계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너와 나를 구분하고 적대시하고 이게 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우리의 사상적 자원이 뭐겠는가? 우리 근현대사를 돌이켜볼 때 도산 선생이 강조하신 대공정신과 사평등 사상, 이걸 합친 대공주의, 이 대공주의야말로 오늘의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처방전이기도 하고 10년, 20년 후 미래 우리 사회를 설계해 가는데 또 발전시켜 가는데 꼭 필요한 사상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년 전에 도산 선생께서 정립하신 대공정신과 대공주의야말로 21세기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도 가장 필요한 절실한 정신적 가치다. 우리 흥사단으로부터 이 정신을 진실로 이해하고 계승하고 실천하는 그 선봉대가 돼서 우리 한국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앞장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